다음에 보시면 상속세 해설이 나오죠. 우리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무사는 아니잖아요.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막 그 정확한 계산까지 막 이렇게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체크를 할 텐데 여기도 이제 굉장히 복잡한 그 이렇게 루트가 있잖아요. 상속세를 계산하는 게. 상속이라는 게 그분의 재산을 모두 모아가지고 더할 거 더하고 뺄 거 빼고 막 이렇게 복잡한데 그걸 다 세세하게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래서 중요한 줄기만 좀 보시자고요. 자, 교재를 보세요. 1. 상속세 계산구조의 이해라고 되어 있고 첫 번째 보시면 재산가액이 있죠. 이제 어르신이 이제 쌓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재산에서 더할 건 더하고 예를 들어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있죠. 보험금이라든가. 그렇죠? 그분이 가입하시던 사망보험금 이런 것들은 더하고요. 뺄 건 또 빼줘요. 뭘 빼주느냐? 비과세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셨다거나 그렇죠? 국가에 뭐 줬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또 빼줘야 되겠지 재산을. 자 그러면 이제 과세 재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과세 재산에서 비용 또 빼주는 게 이제 부동산이다. 그럼 부동산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빼줘야 되겠지. 그리고 장례비 그죠? 기본으로 500을 빼주고요. 증빙이 있으면 1000만 원까지 뭐 이렇게 장례비를 빼고 나면 이제 과세 가액이 나와요. 여기서 상속 공제를 해줘요. 요 자세한 거는 뒤에서 또 배우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뺄 거 빼고 나면 이제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누진 과세 되도록 되어 있어요. 재산을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올라가요. 이게 누진 과세죠. 그렇죠. 재산 상속세 많이 내고 근데 의외로 상속세를 내신 분이 많지는 않아요. 뒤에서 또 볼게요. 그래서 우리 목표가 뭐예요? 상속세 내고 죽는 거예요. 상속세는 낼 정도로 내고 돌아가셔야 자녀분들이 좋아하겠죠? 상속세 걱정을 안 한다. 자녀분들이 좀 힘드시겠죠? 자, 페이지 넘어가니까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러니까 과표에다가 이제 누진에 따라서 세율을 곱하면 이제 내야 될 세금이 이제 나오는데 그 세금을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공제할 건 또 빼줘요. 자, 그 다음에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가산세 이런 걸 더하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납부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2-1 보시면 상속재산이 나옵니다. 상속재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그 재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형체가 없어도 재산일 수 있느냐? 그럼요. 대표적인 게 특허 같은 게 있겠죠. 특허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럼 특허는 형태가 없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재산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 등을 포함하는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상속재산에 다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2-2에 보시면 증여재산이 나와요. 증여를 한 건데 왜 더하지? 이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상속이 개시가 되었고, 상속이 개시가 되면 과거 10년 동안에 증여한 게 있으면 요거를 땡겨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쪼개가지고 증여를 해가지고 상속 재산을 확 줄이는 걸 막기 위해서 10년 안에 증여한 게 있으면 땡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재산에 포함을 시켜요. 그럼 증여할 필요가 없네? 그건 아니죠. 10년 이전 건 안 땡겨오죠. 그래서 우리가 상속 설계를 할 때 보면 10년 단위로 끊어서 플랜을 짜게 됩니다. 돈이 굉장히 많은 집안이 있잖아요. 그런 집안은 애가 태어나서부터 이제 그 지주회사 주식을 주기 시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 10년 단위로 끊어서 하게 되면 10년 전 건 아니니까. 그래서 10년 전 거까지는 땡겨오고 10년이 더 지난 거는 안 땡겨오고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땡겨올 때 어떻게 땡겨오냐면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리를 증여했는데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게 7억이 됐더라.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요. 그럼 2억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에 땡겨와요? 5억짜리로 인식해서 땡겨오니까 재산 가치가 오를 수 있는 거는 사전에 증여하는 게 상속세를 줄이는데 합리적이겠죠. 10년을 땡겨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상속인한테는 10년이고요. 상속인이 아닌 사람, 친구한테 줄 수도 있죠. 친구한테 주거나 그런 건 5년이에요. 근데 저도 오래 생활 금융기관에 있었지만 그 조카한테 주는 경우 딱 한 번 봤어요. 그 외에는 다 자기 가족한테 주죠. 그래서 가족한테 주는 데는 10년 상속인한테,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안에 준 거를 땡겨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증여세는 상속세 계산할 때 또 나중에 빼줘요.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이미 냈으니까 증여세가. 2-3에 보시면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있죠. 자, 일단 간주랑 그 밑에 박스 보시면 추정의 차이가 있죠. 간주와 추정은 좀 차이가 있어요.
간주라는 건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간주, 추정. 간주는 예를 들어 이거는 상속이야, 상속 재산이야. 그럼 상속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추정은 뭐냐? 이거 돈이 없어졌네. 이 돈은 증여한 거 아닐까? 추정을 때리게 되면 자, 이 돈은요 의료를 위해서 썼어요. 이렇게 비용이 들었어요라고 증빙을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증빙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네,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주는 무조건 그렇게 보는 거고요. 추정은 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증빙이 있으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간주 상속재산이라는 건 뭐예요? 상속재산으로 보겠다라는 거죠. 2-3-1 보시면 보험금이 나오죠. 아하, 보험금은 어르신이 자기가 사망을 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라고 사망보험을 가입하셨네. 훌륭하신 분이네. 그럼 어때요? 그 보험금은 돌아가셨으니까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재산은 어떻게 된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따져볼게요. 박스 안에 보시면 보험금 계산이라고 있죠. 예를 들어서 1억의 보험금이 발생했네요. 근데 보험료를 2천만 원 냈어요. 보험료를. 근데 이거를 아버지가 1,000만 원 내고 자녀가 1천만 원 냈어요. 그러면 뭐냐? 부모님이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낸 거는 어때요? 그건 포함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불입하신 거.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절반을 냈죠? 그러면 1억 보험금 중에서 얼마만? 5천만 원만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거지. 부모님이 낸 그 비율대로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죠. 자녀가 이제 소득이 생기게 되면 자녀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사망보험. 그렇죠. 그래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사망보험금이 나오는데 누가 불입을 해요? 자녀가 불입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 사망보험금이 어떻게 돼요? 상속세가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상속세를 내는 재원으로 쓸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설계를 짠다는 거지.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신탁재산이 나오죠. 신탁재산은 믿을 신 맡길 탁이죠. 믿고 맡긴 거지. 그래서 어르신이, 아버지라고 그러면 돌아가신 분이, 어르신이 본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신탁한 재산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보다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퇴직금, 돌아가실 때 이제 정산이 돼야 되겠죠. 퇴직금이. 그러면 그 퇴직금은 어떻게 된다? 그렇죠. 상속재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좀 말이 좀 거칠긴 한데 외울 때 보신탕 이렇게 외웠었어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요거는 뭐다? 간주재산이다. 그 다음에 추정이라고 나오죠. 추정은 앞서 말씀드렸죠. 추정이라는 게 반증이 있으면 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2-4-1 요건의 박스를 보실게요. 그러면 상속 추정이 나오죠. 요건이 있어요. 가번에 보시면 인출이 있고 나번은 채무인데 같은 논리예요. 인출을 보시겠습니다. 1년에 2억, 2년에 5억입니다.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서 돌아가신 시점에서 1년 안에 2억 이상 출금을 했어요. 그러면 2 많은 돈을 어디다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 돈을 의료비에 썼어요? 라고 증빙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추정받는 거예요. 줬구나. 대출도 마찬가지죠. 나번에 보시면 채무죠. 현금 출금하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르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빼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받아서 어디서 쓰요? 1년에 2억, 2년에 5억. 그래서 어르신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면 만지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증빙이 없는 돈은 함부로 꺼내서 출금하거나 함부로 대출 받아서 쓰거나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증여, 이게 상속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2억, 2년에 5억. 그래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추정이 된다. 뭘로? 중걸로 상속재산에 다 결국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자, 2-4-3 보시면 이때 상속 추정을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동그라미 1번 끝에쯤에 보시니까 받은 금액이 20%, 2억은 중 적은 금액이다 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년 안에 4억을 인출했어요. 그러면 20% 8천만 원은 증빙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하면 3억 2천까지만 증빙을 하면 돼.
3억 2천을 어떻게 썼어요? 예, 의료비로 썼고요. 미국 가서 뭐 수술 받고 왔어요. 이런 비용을 쭉 썼다는 걸 증빙을 하면 되는 거지. 4억이면 20%까지는 그것까지는 증빙 못 해도 되는 거고 이 20% 금액이 2억 이하이면 되는 거지. 2억 이하죠? 8천이니까. 그러면 어때? 3억 2천만 원만 증빙하면 4억을 모두 빼준다는 거지. 증빙 못하면 세금 맞아야지. 그렇죠? 증빙 못한 만큼 세금 맞아야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속 추정액이 20%까지는 익스큐즈를 해주는구나. 넘어갈게요. 2-5 보시면 이제 비과세 재산이 나오죠. 비과세 되는 건 뭐예요? 국가에 기부하였습니다. 훌륭하신 분이죠? 예, 당연히 빼줘야겠지. 그리고 뭐 학교에 기부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빼줘야 되겠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한 것들 2-5 빼는 거고요. 2-6-1 보시면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대학에 기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상속세를 빼주게 된다. 2-6-2 공익신탁도 있죠. 예, 가령 뭐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떤 공익 목적의 신탁이 있다. 그럼 거기에 기여한 거. 이런 거는 개인적인 목적을 어떤 사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도 빼준다는 거고요. 2-7을 보시면 과세가액 공제액이 있죠. 당연히 공과금, 장례비,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있으면 대출받은 거 이런 거는 빼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공제가 된다. 첫 번째 공과금이 나오고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2-7-2 보시면 장례비용이 나오죠. 장례비용 보시면 세 번째 줄에 500만 원이 나오죠. 증빙이 없어도 장례비로 500만 원은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증빙이 있다면 1,000만 원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뭐 장래에 따라서는 금액이 더 들 수도 있겠지만 1,000만 원까지 인정받는 거고요. 참고로 봉안시설이라고 있죠. 봉안시설이 왜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함 같은데 요즘 화장을 많이 하니까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화장해가지고 별도로 하는 그 비용들 있죠. 이런 게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 맥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1,500까지 되겠네요. 자, 채무, 그 다음에 채무가 나오죠. 채무는 빼줘야 되겠죠. 앞서도 말씀드렸죠. 3억짜리 아파트인데 1억의 대출이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그럼 실제 재산은 2억인 거겠죠. 네, 그렇게 해야 되겠죠. 2억만큼만 인정이 된다는 거고요.